네, 민심을 읽고 여론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민심 저격수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6개월 민심의 향방은 갤럽 조사인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지난 2, 3, 4일 조사를 했고요. 3일 동안. 예. 이 조사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6개월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률 62가 나왔습니다. 예. 62. 예, 낮지 않죠. 예. 예. 가장 높은 6개월 정도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었고요. 몇 %였어요? 84입니다. 엄청나죠. 84%. 84.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74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낮지 않았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민심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62를 얻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요 수치는 박근혜 59, 김대중 56. 요거보다 미세하게 높아서 예. 상당히 높은 지도를 지금 얻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요 대통령 긍정률이 지난주 대비해서도 살짝 오른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2%포인트 올랐으니까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자꾸 크게 있는데요. 그래도 62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에이펙 성과가 나타났을 때 63, 지금이 62. 외교 성과에 의한 영향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취임 초기에도 63, 4, 5 요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62가 나타났다는 건 아직도 그럼 취임 초기에 그 어떤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다. 예. 6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뭐 딱히 비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30 나왔습니다. 이제 절반 수준인데 예. 이때도 사실 24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간 거거든요. 똑같이 이제 외교 현장이 있었는데 외교 행보에서의 조금 뭐 논란이 있었고요. 예. 정책 뭐 참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나왔다 이래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60%는 의미가 크지 않나요?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비해서는 이제 낮은 수치 합니다. 그 당시 뭐 70% 80% 되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 62%라고 하는 비율이 결코 이제 낮지 않다는 것은 우리 이제 방금 김봉신 부대표께서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나왔는데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되어 왔기 때문에 심화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쪽 진영의 대통령은 그 반대쪽에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향 속에서 60%를 넘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 이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이거 또한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향 계단형. 또는 L자형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엔 높고요. 전고 후전인데 계속 꾸준히 떨어지거나 어떤 최근에는 뚝 떨어져서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최근에 흐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50% 중반대까지 간 경우 있었습니다. 50% 중반대에서 60% 초반대까지 굉장히 그 폭이 좁은 상황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고성이 상당히 강한데 이것이 이제 초반부터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 보여주는 그런 성과에 기반한 이제 국정 지지율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이 과거 대통령들하고 좀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허니문 이른바 정치적 허니문 기간이 지금 6개월 됐는데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도 있었어요? 예, 같은 조사입니다. 예. 분야별 평가인데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외교에서 63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긍정률이 62인데 외교가 63이니까 상당히 높죠. 그리고 복지가 57, 경제가 48입니다. 경제가 높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50%에 거의 와 닿은 48입니다. 그래서 상당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24밖에 안 나왔어요. 예. 또 낮은 것은 이제 공직자 인사 36인데 이 공직자 인사가 좋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6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뭐 다른 정부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텐데 부동산 24는 이거는 물론 이제 다른 정부들도 대단히 잘한 정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조금 좋았다가 확 내려갔었죠. 그런데 이 부동산 24가 18에서 29세 20대 청년 중에서 17일로 떨어집니다. 30대에서는 18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또 14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평가가 좋으냐면 36밖에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건 부동산은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급소다,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좀 안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서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더 취약하게 나오느냐, 더 나쁘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지금 24에서 25가 나오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부동산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그러면 정부는 하는 게 없느냐라고 평가받느냐면 또한 그거는 아니죠. 외교가 63인데 직전 조사 대비 16%포인트 좋아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높게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외교에 의해서 그럼 부동산 악재를 덮을 수 있느냐? 덮었습니다. 예. 덮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이게 잘한다가 60% 중반이니까 65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에이펙 성과가 있을 때 서울 지역에서요. 대통령 긍정률이 무려 한 주 만에 23%포인트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서울 시민들이 부동산 문제에도 민감하게 보시고 계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외교, 국경 문제에도 관심 있이 보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이 이와 같이 저평가되고 있는데도 대통령 긍정률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역시 외교 성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외교 성과 중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컸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일정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책으로서 정책 대상자들이 상이한 두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사실 이 부동산 분야의 이제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뭐 이것이 이제 비율은 시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거의 한 반반 정도씩 있다고 봤을 때 수도권에서 근데 그랬을 땐 이것이 이제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24%만 잘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훨씬 그 아래.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20대와 30대들의 현저히 낮아요. 낮은 데서 더 낮은 거예요. 20대와 30대들. 그러니까 20대와 30대들은 원래 뭐 정치적 성향이 뭐 이제 현 정부와 가깝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의 꿈 자체가 지금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들이 예. 큰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빨리 이제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보일 수 있겠고 이것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 넘느냐 이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 경제에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8%고 잘못하는 것은 34%니까 주가 상승 등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지금 부동산 분야에 대한 우려를 좀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경제 상황이 좀 악화되거나 예. 아니면 경제 상황이 비관적으로 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 부동산 문제가 실제 대통령 국정평가 수행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외교 같은 경우는 놀라운 것은 보수 성향층에서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잘 못하고 있다는 비율보다 물론 이제 1%포인트이기 때문에 팽팽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결코 낮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진보 정권의 진보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외교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북 관계 평화를 위해서 잘한다 외교 국제관계라든가 남북관계 해서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진보 예, 정권의 대통령이. 그런데 한미 관계 기반으로 해서 잘하고 있다는 경우는 잘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 이제 진보 정권의 대통령과 이제 다른 특성이 또 거기에 하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요. 네. 최근에 그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라는 말까지 한 것 같아요. 예. 지나치게 솔직하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두 예. 가지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이라도 좀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부동산이고요. 예. 또 하나는 교육 문제입니다. 사교육을 뭐 근절한다 어쩐다 하는 문제들이 정치권에서 이게 해법이 나와서 효과가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지금 타운홀 미팅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게 서울하고 수도권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대책이 없다. 최근에 뭐 규제와 관련된 그런
대책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전혀 해결이 되지가 않고 예. 집값과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예. 그러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게 굉장히 높은 비율은 또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값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정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어려움을 이제 토로한 표현이긴 할 텐데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제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는 표현이긴 하겠죠. 예, 예. 사실 이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자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자원을 투입했을 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어떤 대통령들 보게 되면 어떤 현안들 막 있는데 심각한데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면 당장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가 해결이 안 되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총리가 하거나 뭐 비서실장이 하거나 장관들이 하거나 이렇게 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일 때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되지 않고 강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예전에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초반에 그때 무슨 이제 파업 등 이런 게 있었어요. 노동자들 예. 강하게 참여를 하고 관여하게 되면서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서 초반에 리더십이 훼손됐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제 그 교훈들이 쭉 있었는데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이런 소통 스타일이 어쨌든 직접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는 부분들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아마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긴 할 텐데 뭐 당장 이제 이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마 조만간 내놓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부분들을 막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강홍식 비서실장이 뭐 부동산 대책은 준비돼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가 궁금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난번 대출 규제 대책 내놓고 맛보기에 불과하다 추가 대책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감을 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일 이 발언은 대책이 없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을 지금 사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예.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반에 예. 이게 긍정적인 평가가 44였다가 6개월 만에 24로 폭락합니다. 문재인 예. 정부 시절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가 됩니다. 정책 평가가 6%.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평가는 정말 최하였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좋아졌었느냐? 처음 시작할 때 30, 31 수준이었고요. 예. 마지막에 10%대 17로 빠집니다. 그 그래요? 부동산에 잘하는 해결사는 없었어요. 예. 그래요. 예. 아무튼 앞으로도 이 부동산 대책은 최대 관심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또 어떻게 나왔나요? 예,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 12월 1일부터 5일 동안 2,520명 조사를 한 ARS 조사입니다. 이거는 무선 RDD 조사입니다. 예. 여기서는 대통령 긍정률이 54.9가 나왔는데요. 이게 직전 조사 54.8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 0.1%포인트 격차니까 그냥 같은 수치가 예. 나왔다. 예. 한 주 동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완전히 꽉 물려 있습니다. 50% 그러니까 55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정률은 아주 미세하게 올라서 42.1이 됐습니다. 예. 요 부정률은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전화 면접에서의 부정률이 29 수준인데 지금 ARS 조사에서는 42.1이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 한 13%포인트 더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히고 있다. ARS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ARS 조사 방식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좀 정치적 영역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고 이해도가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응답을 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권 쪽에 정치적인 악재가 있게 되면 영향이 바로 좀 반영되는 측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예. 최근에 뭐 이렇게 인사 관련한 이제 논란들, 뭐 이제 문자 인사청탁 관련 문자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영향을 정치의 고관심층들에게 주는 측면들이 뭐 ARS 조사에서는 좀 확인되는 측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는 두 정당이 극히 미세하게 살짝 빠졌거든요. 아, 예.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논란들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야당이 좀 올라야 되는데 야당도 그대로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리얼미터에서 44.2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가 45.6이니까요. 아주 극히 미세하게 빠져서 44.2. 국민의힘도 37.4에서 3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0.4%포인트 변동폭이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4, 개혁신당이 3.8 이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는 대통령 긍부정 평가하고 다르게 이틀 조사합니다. 12월 4일에서 5일 조사를 해서 1,008명을 잡았습니다. 예. 지난번 윤희용 대표께서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과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좀 다르게 나온다. 특히 네. 정당 지지율은 크게 출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은 사실 아까 62%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포함하지만 그 62%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50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질문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질문하니까 나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지금 와서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바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난 누구 좋아해, 누구 사랑해 같은 개념인 거예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정이거든요.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양당이 뭐 조사 방식에 따라서의 수치만 다르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게 거의 이제 일관되게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은 뭐 근본적인 큰 출렁거림은 정당 지지율에서 이제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게 되면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이 43, 국민의힘은 24%, 거의 24%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변동폭이 이제 거의 없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 한국 중도층이 많이 포집되는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20% 중반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국정 지지율, 그다음에 여당의 지지율, 그거는 대통령이 일을 얼만큼 하느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수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야당의 이제 메시지로부터 사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당이 충분하게 이렇게 유권자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는 가운데 있다면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대중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충분하게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야당의 존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타격을 받는 효과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높은 데는 야당도 사실 제가 봤을 때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이후 갤럽 조사에서 계속 20%대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 뭐 정치권 이슈가 많은데 뭐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뭐 현진 누나 관련 뭐 인사청탁 문자, 환율 폭등 같은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계속 정체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뭐 잘 아시다시피 방금 윤희용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 메시지가 행보가 이게 임팩트가 있으려면 그거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좀 신뢰로워야 되죠. 그런데 이제 윤어게인에 붙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이제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좋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윤어게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12월 4일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대통령 그 역대 대통령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최하가 나왔습니다.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사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당 지지도는 24 국민의힘. 그런데 직전 대통령 지지도는 그 12 잘했다는 평가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 12%가 그냥 12%가 아니고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몇 퍼센트냐? 34거든요. 이거를
곱하면 전국 중에 8점 몇 % 나와요. 아.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지금 윤어게인을 지지하시는 분 다시 예.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국민 중에 8% 조금 넘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윤어게인 하면 지금 당 지지도 24%도 하방 압력을 받죠. 더 빠지죠.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반사이익이라는 거는 내가 반사이익을 받을 법 해야지 이게 받는 것이지 예. 다른 데로 많이 반사됩니다. 예, 다른 데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제가 곳으로 봤을 때 반사가 되는군요. 예. 이거는 지금 보이게 되면 여러 이제 반사 효과를 야당은 사실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야당의 지지율은 야당이 꼭 잘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역대 이제 정권들에서의 야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정부 여당이 이제 계속 평가를 받으니까 잘 못하게 되면 야당 지지율은 회복하는 게 맞아요. 예. 일반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들 있습니다만은 야당 지지율은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일반 유권자 대중들의 하면 귀에 있는 문 같아요. 문. 예, 예. 그 문이 닫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사실은 열어줘야 제껴야 다른 이제 반사 효과들 얘기들 이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메시지 발언들이 귀에 들어올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닫혀 있는 상황이니까 백약이 이제 무효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선 사실은 여권이 어떠한 이제 무리한 수를 메시지를 내거나 무리한 행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역풍의 강도도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은 야당이 지금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꿈틀거림이 이제 있긴 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능적으로 사실 다 필요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능들을 좀 다시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 또 여야 지지율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갤럽이 60%대고 리얼미터도 55%, 54.9% 나왔는데 이게 지방선거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여당에게는 유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지방선거가 이게 보면은 뭐 이제 저는 지난 대선에 보셨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어떤 큰 선거 다가오게 되면 야당은 지금 지지율보다는 더 많은 이제 득표를 얻을 것은 이제 분명하긴 합니다. 예. 다만 그것이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 당선권에 들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총선 같은 경우엔 특히나 이제 보면은 어떤 정권의 독주에 대한 견제 심판 정서가 예. 더 잘 발현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런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의 자치단체 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 누구지라고 하는데 이 포커싱이 최근 선거들에서 굉장히 강화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권 프리미엄이 원래 더 있는 선거거든요. 예.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지방선거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원래 그런 프리미엄이 여권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여권의 지표들이 야권의 지표들과 현격한 격차를 내서 보이게 되면 사실 야당으로서 선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한 6개월 좀 더 남은 상황인데 좀 정비가 이제 야당으로서는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예. 비슷한 내용을 좀 보실 수 있는 지표는 이번 그 갤럽 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1위는 이제 조국 8% 나왔는데 이게 직전 조사에서 똑같이 8이었습니다. 그런데 2위였던 장동혁 대표가 직전에 7%인데 4로 빠졌거든요. 아. 5.2 이내의 변동이지만 2위에서 4위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 지금 그 뭐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메시지라든지 어떤 스탠스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2위로 올라선 사람이 누구냐? 김민석이에요. 음. 직전 조사에서 3위였다가 7위 됐습니다. 4가 올라갔어요. 예. 이렇게 따지면은 민주당 쪽으로는 이게 뭐 리더십을 이제 눈여겨 보는데 장동혁 쪽으로는 좀 안 본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노골적으로 이제 12월 3주차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 42,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5로 여전히 7% 포인트 격차 이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때 열심히 해가지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집토끼를 다시 데려온다. 집 나간 집토끼들. 그래도 아직은 여당보다 못하다 국민의힘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 승패를 가를 키워드가 있다면은 뭐가 될까요? 아마도 이제 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제 뭐 내란 종식 예. 뭐 관련한 사안들이 과연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면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사실은 물론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 캠페인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이 사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일을 정부 여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지방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란 종식의 심판의 완성. 이 지방선거 이렇게 예.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끝나느냐 그러면 이제 야당이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텐데 예. 그 부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은 이제 내란 종식 관련해서 또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는 네.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민심 저격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